블랙캣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이번 주면 혹시 6,000P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왔는데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바로 찍었던 게 5,900을 뚫어냈죠. 5,931포인트. 이렇게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새로운 기록 6,000 시대를 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드는데 아쉬운 건 뒤로 갈수록 조금 힘이 빠지네요. 맞습니다. 늘 뭔가 고지를 달성할 때 그 직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00P를 외치다 보니까 이제 오후장에 조금씩 차익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아까 얘기를 했던 게 고점과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맞습니다. 나잖아요. 그럼에도 일단 양대 증시, 선물 지수까지 빨갛게 물든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마 고민 많으실 겁니다. 지금 잘 갖고 있으면서 수익이 났던 종목들 여기서 좀 파는 게 좋을지, 그렇죠? 아니면 포트를 좀 바꿔볼까? 그쵸.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해볼까도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수많은 고민들을 오늘 랭킹쇼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먼저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할 수가 있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보내주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지 유튜브 한번 쓱 보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님, 류승길님, 카야님, 그리고 윤지사랑님, 알고고님 모든 분들 다 반갑고요. 일단 코스피 1,500, 아니죠. 코스닥 1,500가야 6,000P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아보카도님 오셨고요. 정훈님과 조이 엄마님도. 조이 엄마님 너무 어려워요. 점점점 하셨는데 그래요. 이 지수가 코스피가 6,000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도 최근 들어서 오히려 지수와 달리 주가는 쭉 빠지는 종목들도 꽤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렵다는 이야기 나올 법도 하고요. 자, 그리고 박보근님께서 창호행 안녕하세요. 제발 허리 조심하세요. 허리? 라고. 운동? 운동을 너무 거칠게 하다 보니까 제가 SNS에 운동하는 걸 올렸거든요. 이두 운동 있죠? 이거를 너무 세게 들어가지고 허리가 꺾였어요.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데미지가 갈 법했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QKR님께서는 윤지 누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살려드릴 수는 없고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신다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자, 김종선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선님은 정말 처음 뵙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은님, 제 거 좀 올려주세요. 종목 진단 요청을 위에 좀 남겨주셨을까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용님께서 포스코홀딩스. 샛별과 초승달님은 산일전기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정우님, 저희 오늘 복장 보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회색과 갈색,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 플러스 하셔야죠. 빨간색 분명히 좋아하시죠? 빨간색 좋을 텐데 제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우리 여성 앵커분들께서는 빨간 옷이 가끔 있잖아요. 남자 앵커들이 빨간 옷 입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금요일날 가끔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개인 소지한 옷들이 남자들 수트가 빨간색 옷이 잘 없기 때문에 아쉽게 그런 마음을 달래시기 위해서는 넥타이라도 한번 쓱. 그것도 예전에 도전해봤는데요. 빨간 넥타이를 자주 찾아보니까 왠지 정당색. 특정 정치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장도 고민이 많아지기도 해요. 자, 그리고 아벨라님, 제리님도 와주셨네요. 감사한 마음들께서는요. 시작하자마자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서답기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귀자모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두 분 이상이 밝아서 기분까지 좋아지네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실제 수익률까지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QKRW님, 가요계는 NS 윤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토마토TV는 이은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실 감기 걸렸거든요. 지금 목이 아파요. 조금 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좀 살아나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걸음 떼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인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들 올라오나요? 네, 펄어비스 지금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정훈님께서는 성시경이 부릅니다. 좋을 텐데. 갑자기 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좋을 텐데 나온 거죠? 시장이 좋을 텐데 여기서 그런 빨간색이면 얘기예요? 더더욱 좋을 텐데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민혜인님께서는 한화생명을 남겨주셨는데 한화생명. 요즘에 보험주, 금융주 그쵸. 전반적으로 네. 너무 좋은 분석들 나오고 실제 주가 흐름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주 얘기해 주셨는데 뿌잉뿌잉님께서는 유진투자증권 네. 증권주 좋다 해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좀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고민이 많이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최근에 좋다 했던 종목들 타이밍 언제 들어갈까 그쵸. 고민하다가 네. 아이 모르겠다 들어가면 항상 그럴 때가 문제 생길 그러니까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 잘 하셔야 됩니다. 잠깐 하루 또 내려간다고 에이 몰라 무조건 그쵸. 팔아야지 네. 이러다 또 금방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엇박자가 나지 않게끔 이 객관적인 시선 그 분석들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카야마님도 오셨네요. 해바라기님 윤지창호했거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STX 엔진 조선부터 세트랙아이 우주까지 날아갑니다. 대한광통신으로 통신주. 통신 한 바퀴 돌리고요. 네. 지금 다양한 섹터들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종목 한번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샛별과 초승달님의 종목입니다. 산일전기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대단하죠. 그쵸.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요. 산일전기 매수 가격은 15만 원, 20% 비중. 15만 원이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한 이 정도 가격에서 좀 횡보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 뜹니다. 16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여기서 다시 불이 붙은 건지 잠깐 반짝 반등하고 여기서 밀려나는 건지 아마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산일전기입니다. 오늘 흐름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변압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변압기 기업들 중에서 주로 보셔야 되는 걸 보통 통칭할 때 초고압 변압기 위주로 보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고압 변압기는 대부분 데이터 센터향으로 판매가 되죠. 그리고 초고마진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향은 대부분이 지금의 경우는 국내 변압기 기업들이 수출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입니다. 자, 우리는 역으로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돼요. 미국에 수출 잘하고 있나? 수출 비중이 얼마나 나오나? 그리고 데이터 센터형으로 들어가고 있나? 데이터 센터형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망,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망에 깔리는 전력 인프라망, 그리고 플랜트라든지 이외의 것들이 에너지 단위로 들어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전력망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망이랑 인프라 포함하면 전체 매출의 90%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다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일단 고마진이 잡히죠. 그리고 매출 파이 자체도 엄청 크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66% 성장했습니다. 그게 원캐파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전체 매출의 80% 이상 미국에서 잡히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형으로 들어가고 있네. 그럼 이게 꺾이냐만 보게 되면 앞으로 성장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집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건 일단 판가 자체가 꺾일 기미가 없죠. 전체 물량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폭이 이미 맥시멈치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는 더 공급이 안 돼요. 공장이 불가동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두 번째. 어차피 잘 팔리고 비싸게 팔리는 거 알겠는데 이거 더 팔 수 있냐? 네. 제2공장이 올해 이제 완공이 되고, 이게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해부터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 캐파 대비 2배 정도가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했을 때 지금 12개월 선행퍼 기준 보면 한 20배 정도 멀티플이 잡히죠. 근데 이게, 공장이 올해 완공된다는 게 들어가 있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비싸 보일 수야 있는데, 실제로 숫자는 올해부터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지금 전력망 인프라 기업들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지난 2022년부터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어떤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바뀌지 않으면 사실 더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산일전기는 거기에 덧붙여서 좀 특이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일반 변압기보다는 이제 특수 변압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보면은 에이직 시리즈라고 하죠. 맞춤형 제작. 그러니까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망이 이만큼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는 뭐 이런 인프라가 필요해, 이런 변압기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가. 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 에너지, 그러니까 화력 발전도 다 돌리고 있거든요.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인프라는 이런데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가. 산일전기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초고압 변압기에 비해서 좀 더 프리미엄가를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다시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는 기업을 굳이 뭐 좀 올라왔다고 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기업들은 막 엄청 싸지는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장이 막 흔들리지 않는 한은. 근데 지금 시장까지 맞춰주니까 거의 조정도 안 나오고 가고 있는 국면이라서 당장 다음 신고가 18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올라간다고 보고요. 저는 이걸 팔고 특별히 거래해야 될 종목이 없다라면 신고가 넘어설 가능성은 당연히 높고 그 이후까지도 들고 가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점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군요. 수익을 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진단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애플뜨리님께서는 파미셀 몇 년 동안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고 계시고 삼성전자가 19만 5천 원 찍다가 한시대니까 19만 2천 원으로 이런 아쉬움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카야바님 삼성전자 뭐 좀처럼 빠질 생각이 맞아요. 전혀 없으니까요. 아직까지 뭐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골드핸드님 모셨는데요. 네.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명임님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요? 우리 김근우 전문가님 인물 좋고 잘생긴 우리 조카 사위랑 닮으셨어요. 라고 늘 응원합니다. 그래요. 전명임님 이게 조카 사위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그런데 인기가 예. 진짜 많으신 게 이정호님께서도 네.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짱이신 김근우 전문가님 그러면서 DX 선보 이게 지금 본론 내세워도 같은데요. 될까요? 그래요. 2차 네. 전지 중에서도 아이고 지글지글하고 곧 갈 것 그쵸. 같은데 라면서 2차 전지 종목들 이미 바닥에서 몇 배씩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네. 아직도 바닥에서 머무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발 좀 좀에 날아가 보자님, 윤지행 나의 비타민. 반갑습니다. 자, 카야망님, 저 때문에 뭐가 문제인 거죠? 자, 후리지아님 오셨는데요.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늦게 오셨다고 하지만 후리지아님 항상 든든하게 그렇죠. 이 자리 채워주시니까요. 늘 감사드리고요. 행투가이드님께서는 네. 상호 삼촌은 읽지 말 그거. 우리 큰 삼촌 닮으셨어요. 형님, 큰 삼촌분이 대단히 미남이신가 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우, 좋아요. 그래요. 예. 이렇게 받아야죠. 뭐 어떻게 받을까요? 자, 네. 엄지청님 오셨는데요. HD 현대마리넨지. 오늘 제법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아무래도 문의가 들어옵니다. 네, 금요일날까지 주었다가 또 밀리니까 네. 이거 뭐야 싶으시죠. 자, 그래서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와볼 텐데 이게 말 잘하셨습니다. 뿌잉뿌잉님의 유진투자증권 좀 볼게요. 증권주 봐야죠. 증권주가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가 특히 유진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고점 찍고 좀 그쵸. 밀리면서 빠졌죠? 오늘 급락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런 생각 들 겁니다. 끝인가? 시세에 분출하고 다 빠지는 거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한번 매수가부터 볼게요. 유진투자증권 5,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10% 매수했습니다. 증권주가 좋다 해서 매수를 했는데요. 매도가 좀 도와주세요. 증권주가 좋다는 분석은 사실 이제부터 많이 나왔는데 여기저기서 다 좋다고 할 때가 피날레인 경우들이 가끔 있죠. 유진투자증권 오늘 현재 주가 5,470원입니다. 매수가보다 약간 떨어졌는데 여기서 확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증권주가 단기간에 폭등을 했는데 이렇게 쭉 밀리다 보니까 이제는 끝난 건가 싶어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어떻게 바라볼까요? 끝은 아닙니다. 네, 근데 당연한 조정이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증권주들이 기존에 급등의 형태들을 보여준 적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추세 상승, 좀 천천히 가지만 꾸준히 가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여줬었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그러다가 꾸준히 가다가 유진투자증권이라든지 SK증권이라든지 좀 작은 증권사들 있죠. 실제로 지금 업황이 받쳐주고 있는데 업황에 대한 수혜보다는 아무래도 섹터가 움직이니까 같은 수급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보다 더 좀 큰 변동성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린 상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래 꾸준히 가던 애들 말고 새로운 애들이 붙었네? 전반적으로 좀 급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블 같은 게 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버블 이후에 이거 조정 나오는 건 거의 당연하죠. 버블이 끼고 있는 과정에 탑승을 하셨으니 이렇게 수익이 났으면 팔면 되시는 거고, 예를 들어 일부 조정이 나오면 또 팔 생각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건데, 쉽게 보면 그냥 급등주 따뜻하게 들어가시게 된 형태예요. 이런 거래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흔한 이제 데일리로 하거나 짧은 관점의 단기 투자자들이, 좀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이 하는 영역이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적절한 좋은 종목들이 적절한 조정만 나왔을 때 사게 되면 대부분의 섹터가 수익을 쉽게 안겨주는 장세에서 나는 고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죠. 다음부터는 좀 좋은 섹터, 증권주 저는 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일부 조정 더 나오면 그때 얘기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바라보는 그런 측면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거 더 살 생각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10% 정도 비중을 사셨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현금 여유가 일부 있다라면 이거 5,000원 깨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면에서 기다리셨다가 5,000원 밑에서 한번 더 사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바로 올라가면야 좋지만, 증시가 이제 순환매 장세를 지금 띄고 있잖아요. 순환매 장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또 차별화 장세 이후에 또 다른 순환매가 나오고 하는 반복적인 구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그 이후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더 살 건데 언제 더 사냐? 5,000원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사자. 그러면 평단이 좀 낮아지겠죠. 그걸 가지고 다음에 수익 권역을 노려보는 이런 방식이 좋아 보여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유진투자증권은 지금 PBR 기준 한 0.5배 정도가 돼요. 아직도 저평가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원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가 한 번 더 좀 불지펴지는 이런 형태도 나와야 돼요. 재료도 기다려야 되고, 시장이 바뀌는 측면들도 바라봐야 되고, 흔한 주도주의 영역으로서 급등 이후에 조정권역에 지속이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격이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럼 그 구간에서 우린 더 산다라고 이 플로우를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 급해져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보니까 성향이 좀 급하신 분인데, 더 사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에 또 뭐 옆집은 막 올라가요. 막 반도체도 올라가고 막 바이오 올라가고 막 그러면 또 저게 보이니까 이거 팔고 그거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방식 하지 마시고, 증권주 괜찮으니까 빠지면 사자. 그리고 옆집 구경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랭킹 1위와 2위는 부동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삼성전자 1% 오르면서 현재 19만 2,300원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신고가 경신하고 상승 탄력 자체는 약간은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신고가 경신입니다. 현재 구간은 0.6% 살짝 올리는 수준에서 95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랭킹 3위는 바로 현대차입니다. 3% 상승 중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거의 6%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죠. 52만 5천 원,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4위에 랭크된 종목이 LG전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죠.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여전히 8% 넘게 급등 중인 모습이고요. 현재는 13만 4,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5위에 랭크된 종목 삼성전기죠. 오늘 MLCC 관련된 종목들 시세 분출 강력합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무려 11%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41만 8천 원. 오늘 52주 신고가 또 경신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종목 중에 이 삼성전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기의 모습, 그동안 주가를 꾸준히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또 한 번 도약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기,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가는 걸까요? 사실 이 종목은요,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AI 향으로 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던 시절이 있었죠. 작년 초로 기억하는데 막 10만 원대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싸다 막 이러면서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이제 40만 원 넘어갔죠. 이 기업은 이제 새로 사라는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그리고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 바라보더라도 좀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없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요 얘기를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삼성전기 업황 그 자체가 좋아요. 일단 MLCC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향으로 공급되는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AI라고 표현했던 거에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쇼티지입니다. 판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 단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MLCC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기판입니다. FCBGA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판 중에서 가장 첨단화되어져 있고 고마진 상품인데 이 또한 AI향, 특히나 서버향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많이 팔리고 있죠. 세 번째 이제 유리기판 봐야 돼요. 결국 그럼 유리기판에서도 지금 SK 다음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 정도가 되는데 이 모멘텀까지 우리가 앞으로 측정해 본다라면 사실 갈 길이 더 멀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원론적으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새로 사는 분들이 꼭대기만 안 사면은 적당한 조정 이후에 샀을 때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이 조정이 나올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전에도 계속 나왔어요. 올라가다가 쉬어갈 때도 있고 가격 조정이 막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내용이 바뀐 게 아니죠. 그 당시에도 내용은 좋았고 지금도 좋습니다. 똑같이 이제 급등했으니까 또 조정 나오는 국면들이 등장할 텐데 그때 어떻게 잘 담느냐를 가지고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가 들고 가는 입장이다라면은 저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 팔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삼성전자 대하듯이 보면 돼요. 삼성전자 내가 6만 원에 들고 있는데 지금 19만 원 갔다가 18만 원 간다고 팔 필요 있냐 없냐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들고 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는 영역이고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을 좀 기다려보면은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 조정, 횡보 같은 게 나왔을 때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였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보이시죠? 굉장한 흐름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또 급등 중인 삼성전기 앞으로도 유망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종일 채팅창에도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오늘 종일 좀 주인공 역할을 해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는데 딱 그 예상이 들어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QKRW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네. 삼성과 LG, SK그룹 소재주 하면서 요즘에 굵직굵직한 그룹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삼성과 SK그룹이야 워낙 이미 좋았고 LG그룹이 참 부진했다가 요새 들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네. LG전자도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어느 분이셨죠? 그래요. 골드핸디님께서 LG전자가 질문 남겨주셨군요. 인내심 테스트 종목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 LG전자도 요즘에는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정말 이 강한 상승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이하이님께서는 급등 주식은 조심을 해야 된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명언처럼 다 알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맞아요. 이게 또 내 종목이 되면 그렇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이성적인 어떤 이론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어떤 특정 종목을 갖고 관심 갖잖아요. 이게 심리가 전부입니다. 맞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이론대로 손이 안 움직여요. 이게 참 웃기죠. 그리고 이 급등 종목에 대한 얘기를 왜 해주셨나 싶더니 위에 현대 무벡스 얘기가 잠깐 나왔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별빛의 속삭이님께서는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당신의 초이스에서 국방주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얘기할 때 배웠었죠. 옛날 남자친구를 한 2년 동안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상한데. 저도 지금 가물가물했던 노래가 갑자기 막 떠오르네요. 그런데 제 귀 속에서 누군가가 또 계속해서 뭔가 불러주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제가 가르쳐줬던 거 아니에요? 그럴걸요? 맞죠? 그때 랭킹쇼 같이 했을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이미열님 오셨고요. 일체유심조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종목 진단 해볼까요? 이 종목도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섹터 자체가 오늘 고민이실 것 같은데 소망님의 종목입니다. 세트레가이고요. 123,800원에 10% 오늘 많이 밀립니다. 언제 이렇게 내려왔죠? 세트레가? 이게 지난주부터 우주항공 종목 중에서 이제 조금씩 차익 매물이 빠지면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급락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많이 밀렸죠.
전문가님 그래도 현재까지는 수익권이십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파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트레가이는 제가 이전에 삼성 전기 설명하는 이런 기업들이랑 다릅니다. 얘네 실적 보면은 2026년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많이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컨센을 맥시멈치로 쳤을 때 한 250억 나오거든요. 영업이익 250억 나오는 기업이 지금 시총이 2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모멘텀 베이스의 예를 들어 기술을 가지고 가치를 측정해야 되는 바이오 기업이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든 걸 가지고 일단 파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노이즈가 있었죠.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는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우주항공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저는 아시지만 이 모멘텀의 이제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은 슈팅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버블이 형성이 됐을 때 웬만하면 분할로 매도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오전에 이제 김근혜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전반 섹터를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우주항공은 지난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난달 말부터는 이제 매도에 대한 분할 매도가 좀 필요하다, 과한 상승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얘가 지금 22만 원 찍었다가 16만 원대 와가지고 뭐 좀 조정이다라고 싶은 거지 실제로는 더 빠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멀티플 100배 받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물론 우주항공이라는 이 테마 자체가 끝나냐라면은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국가 단위로도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럼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많이 빠지면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많이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물론 주력 비중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숫자가 찍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적절한 모멘텀 플레이의 관점, 거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이걸로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들고 가듯이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뭐 세트레가이는 유명한 기업입니다. 위성 본체에 들어가는 위성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명이 스페이스 아인가 그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뭐 지상체도 하고 전자공학도 하고 기술 집약형 기업인 것들은 알 수 있으나 그걸로 지금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절히 매도를 하고 뭐 또 다른 트레이딩 타점 같은 것들을 노려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섹터 보면은 아시겠지만 시장 전체를 봤을 때 거의 안 움직이는 섹터가 없어요.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보험까지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기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돈 벌고 있는 기업들이 돈 더 잘 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지금이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우주항공이라는 하나의 섹터에 막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다른 곳에도 다양한 곳에 기회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시장이다. 쉽게 봤을 때 이제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벌기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때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원합니다라는 관점이면 저는 차라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 시스템 같은 기업이 좀 빠졌을 때 아예 그쪽을 중장기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국내에서 우주항공에 대한 정부 예산 집행할 때 보면요. 한화그룹이 개발한 기술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다 방산 베이스 기술들이. 그렇다라는 거는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종목이었습니다. 세트레가이 살펴드렸습니다. 네,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또 이렇게 차익 매물이 빠져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가볼게요. 네. 예원님 오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이 시작됐어요. 네. LG 생활건강 매수 문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두 분 앵커님 목소리에 봄이 오는 듯하네요. 참 좋아요. 아주 아름다운 한마디를 남겨주셨군요. 네, 봄이 좀 이제 좀 오나 싶었는데 오늘 네. 엄청 춥죠? 이게 그 날씨가 기온이요. 네. 너무 위아래 차이가 좀 맞아요. 큽니다. 네. 이 증시도 변동성이 제법 있지만 아니, 왜요? 아예 혹시라도 변동사 찾아오지 말라고요? 그 얘기 그만하라고요. 그래요. 날씨가 어쨌든 막 변덕꾸러기 네. 해가지고 토요일이었죠? 네. 아직도 기억하는데 토요일에 날씨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 토요일에 운동 갈 때
원래는 안에 레깅스도 입고 막 껴입고 가거든요. 그날 그 나시티 하나에 그냥 바로 겉에 외투 하나 입고 네. 그러고 갔습니다. 안 춥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추위를 엄청 타잖아요. 근데 제가 코트를 낮에는 벗었거든요. 네. 근데 저녁 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그쵸. 그러고 나서 일요일에 완전 또 겨울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자다가 사실 일요일에 보일러 꺼놨거든요. 네. 자다가 약간 목이 간질간질하고 으슬으슬해가지고 자다 켰어요. 확실히 이러다 보니까 또 감기가 유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그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카야마 식빵님께서도 예. 오늘 삼전 음봉하겠다리라고 그래요? 남겨주셨는데 퇴퇴퇴하세요, 카야님. 네. 자, 그리고 나르샤님, 네. 남아조 서포터님 지금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우님, 이정우님. 왜요? 이 세상에서 윤택한 길 위에서 지. 지금처럼 빛나시기를. 그래요. 야, 뭐라죠? 이렇게 기습 삼행시를 갑자기 지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뭔가 순간 파악하고 있었는데 눈치가 빨라요. 자기 얘기가 그런가요? 저 얘기는 네. 그냥 보여요. 그렇군요. 그냥 뭔가 여기에 뚝 뜬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어요. 자, 네. 그러면 다음 종목 갈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은호기님께서 매수 문의를 해주신 바로 그 종목. 그리고 다른 분 누구였죠? 다른 분도 해주셨어요? 이 천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 천보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보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또 보자마자 느끼시죠? 천보는 조금 올라가려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쵸. 조금 올라가려다 다시 내려오고 그런데 저 산이 높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천보는 이거 완전히 끝난 건가 하면서 걱정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매수해도 될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천보입니다. 아직도 바닥권에 놓여있는 천보, 2차전지 중에서도 정말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사서 기다려보겠다 하는 것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천보도 뭐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있죠. 뭐 새만금 신공장 같은 경우 올해 뭐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가져갈 거라면 천보를 사야 될 이유는 사실 좀 적어집니다. 제가 상대적 우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려요. 주식은 종목이 2,500개가 있지만 내가 사야 되는 종목 한 5개까지 추려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더 나은 게 뭐지? 이게 있으면 더 나은 게 뭐지가 계속 작동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천보가 유리한 거는 싸다입니다. 많이 빠졌다. 그죠? 근데 많이 빠졌다는 보통 보면 이제 기술 분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면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빠져있는 애들은 항상 빠져있고요. 가는 애들만 맨날 더 갑니다. 그럼 주식에서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두는 게 유리할까를 판단해 봤을 때는 잘 좋은 애들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쉬어갈 때 사는 게 대부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반례로 이제 이걸 특징화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2차전지 섹터 전체로 봤을 때 업황이 지금 막 좋냐? 그 정도는 아니죠. 바닥 찍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그 중에서 먼저 반응했던 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삼성 SDI입니다. 자, 얘네들이 반응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차세대 2차전지의 가장 핵심이 될 거는 전고체다. 그럼 전고체 대장 누구냐? 얘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멘텀, 하나의 내러티브가 형성됐을 때 제일 유리한 애가 얘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전체 캐파에서 셀 단위로 보더라도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업황이 안 좋을 때 투자를 줄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리한 지점들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스닥을 활성화해야 돼. 근데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기업들이 예를 들어 전체 비중에서 캐파가 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 단위의 상승을 바라봤을 때 가장 유리한 건 에코프로가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겠죠. 시총이 크니까. 움직임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깰 만한 무언가의 요소들, 예를 들어 전고체라는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추가로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천보가 차지하는 파이가 있느냐 하면은 약간 물음표가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지수 파이를 차지하고 있느냐, 지수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냐, 이 또한 물음표가 올라옵니다. 그럼 이거를 깰 만한 어떤 트리거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갑론 일방만 많아지지 시장을 보고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차전지 하고 싶다 하시면 SDI 내려오면 이거 사시는 게 좋아요. 네, 이런 조정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 또 상승 나오면 또 조정이 나와요. 이런 구간에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내가 모아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차라리 저는 좋아 보여요. 대표적인 이 예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조선주들 이야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HD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이런 거 얘기합니다. 얘네들 보면 계속 올라가요. 조정 나오고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올라가고.
자, 그러면 이 조선주가 올라갈 때 포모를 느끼는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조선주가 좋으니까 그럼 나는 후발주 기자재를 봐야겠다. 이런 걸로 보죠. 대표적인 게 뭐 하이로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변동성 보세요. 우상향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차트 쭉 늘려서 보면요. 막 엄청 올라간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전체 폭을 계산해 보면은 HD 현대중공업이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들고 갔을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중간 변동성 이걸 다 견뎌야 돼요. 이런 종목으로 플레이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는 트레이더가 되실 게 아니라면 변동성이 큰 것보다 작은 게 좋고, 그리고 시장에서 우선적인 매력을 평가하는 것들이 차트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무시할 건 없다. 그리고 해당 어떤 섹터나 업종에서 대장이 되는 종목들을 기다리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좋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나는 한 1, 2년 볼 거예요. 업황도 바닥 찍은 것 같고 이런 플레이 하시겠다라면은 저는 뭐 그렇게 해도 뭐 지장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유리한 형태의 거래를 하시려거든 SDI 같은 종목들이 조정 나온 다음에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니까 어차피 기다리신 김에 좀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거래대금 상위 리스트 5가지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종목인 보성파워텍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빨간불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2차 전지 종목이었던 첨보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에코프로 먼저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구간의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5%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 약간 쉬어가는 조정이 나오더니 오늘도 약간 숨고르기 장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 17만 2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면서 흥구석유가 현재 구간 15% 넘게 16%대까지 오르며 22,2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성파워텍은 약간 밀리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도 약간의 파란불이 드리워진 반면에 우리기술은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13.47% 지금 상승을 하면서 16,8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번 한 달 동안만 250%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도 25% 가까운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은 우리기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종목 내에서 약간의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의 급등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구영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원전주 중에서 이제 MMIS라 해서 이제 제어 시스템, 뭐 계측 시스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이제 좀 스몰캡의 형태죠. 근데 이렇게 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들고 있다 하면 팔면서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지금 제가 원전주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팔로우업을 드리고 있지만 요리 기술이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축을 맡게 되는 어떤 벤더의 형태의 비즈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왔으면 저는 팔고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조정 이후에 사야 되는 종목으로 우선순위에 놔서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현대건설이나 뭐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좀 메인 디시라고 할까요? 원전에 있어서 국내 인프라의 주력이 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 나오면 또 사야겠죠. 근데 우리 기술은 사실 그 정도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캐파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얘네는 코멘트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거 이제 조정 나오면 사세요 했다가 이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또 세게 밀릴 수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뭐 그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자체가 섹터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 SMR 기업들은 좀 쉬지만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은 엄청 신고가 뚫고 날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글로벌 매기, 글로벌 트렌드의 접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시세가 이루어졌지만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전류 기업들은 저는 아직 제대로 출발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대형 원전들 안에서 조정을 기다리거나 스몰캡을 보시려거든 출발 단위의 기업들을 토대로 해서 트레이딩 정도의 뷰를 가져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김문우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좀 볼게요. 네. 카야마님과 별빛님, 상승파도님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상승파도님, 오늘 그래요. 로봇주 좀 뜸하다 했는데 상승파도님이 로봇주 한 가지를 남겨주셨네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카야마님이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지분 매각 이슈가 있다고 뉴스 한 가지를 전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주린이다님 위에 오셨네요. 우리 기술 조금 전에 이야기해봤잖아요. 네. 3,800원에 샀었는데 힝 하신 거 보니까 뭔가 기회를 중간에 놓치신 모양이군요. 3,800원이면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면 거의 4배입니다. 그래요. 하긴 이런 종목들이 네.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잘 고민해 보신다면 앞으로는 제2의 우리 기술을 수익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천년지기님 지금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차트 봤을 때 그 랭킹에서 흥부석유 있었잖아요. 그쵸. 그 흥부석유 아깝다고 별빛님이 위에 또 한마디 해주셨네요. 오늘 사셨나? 최근에 그 흥부석유 같은 석유 관련된 물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잠깐 짧게 좀 치고 나오려고 관심 두시는 분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은옥이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트를 아주 여러 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쭉쭉쭉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 LG 이야기 오늘도 많이 나오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또 이야기 나오고 계시고 또 에코프로그룹주에 대해서도 BM과 머티 두 종목 다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랭킹쇼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종목 진단 요청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부터 가능하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과 함께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전문가님과 함께하기 전에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 오고 계신데 모찌사랑님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 또 석유 관련된 종목들, 유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또 이란 관련된 그 공습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 나눠주고 계십니다. 자, 나비님과 미래님까지 반겨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함께해 주실 전문가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든든하게 종목 진단을 봐드리죠. 자, 종목들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갑자기 또 막 쏟아지네요. 네. 테디님 오셨는데요. 간만에 출첵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유한양액입니다. 유한양액이 참 랭키쇼 이 시간 동안에 많이 오는 단골 손님 중에 하나죠. 11만 5천 원에 10%. 역시 매수하고 있는 이 가격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바로 그 가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질문 아까 전에 첨보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포스코 그룹주도 관심이 많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두 분 다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문의 주고 계시네요. 자, 연태님은 금호석유화 화학주로 관심 갖고 계시고요. 나비님은 인스탑이 아니라 인탑스겠죠? 아마 로봇주 인탑스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스타를 잘못 얘기한 줄 알았어요. 인스탑 하시길래 뭐지? 왜 이렇게 낯선 종목이지? 상상했나? 순간 약간 놀랐어요. 네. 자, 황서연님 유리기판입니다. 캠트로닉스, ABC 가라님은 제약바이오, HK 이노엔까지도 요청을 주셨군요. 해바라기님과 제리님이 금산 전문가님 반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좀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이미 이야기를 언급을 좀 몇 번 했던 종목입니다. LG전자를 좀 보겠습니다. 조이연마님께서 LG전자 12만 원에 갖고 계시는데요. 10% 비중입니다. 단기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최근에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으니까요. 길게 말고 짧은 기간 안에 팔고 나오려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뒷번호 3677님 전화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LG전자 우와 이분은 수익이 상당한데요. 86,000원에 30%입니다. 와, 그럼 LG전자 오늘 뭐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지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건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사 전문가님, LG전자 요즘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 더 남아 있을까요? LG전자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사실은 성장성은 멈춰 있다고 보면 되겠죠. LG전자의
최근 한 3년 동안, 최근 4년 동안 매출액 보세요. 83조죠, 82조죠, 87조. 지난해 3분기까지가 65조 원이죠. 영업이익을 보시면 3조 5천억 원, 3조 6천억 원, 3조 4천억 원. 지난해 3분기까지가 2조 5천억 원. 그죠? 매출액이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80억 원대. 그 다음은 영업이익은 뭐 3조 정도.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은 전혀 정감이 없잖아요. 그죠? 이 이제 성장성이 멈춰 있다고 보는 거죠. 매출액이 평균 85조 원.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원에서 멈춰 있잖아요. 다만 LG전자가 늦게 바람이 분 거죠. 우리가 가정용 우리가 AI, 홈 로봇이라고 하는 컬로이드를 이게 이제 두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그죠? 지금 올라오는 것은 로봇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로봇의 체질 개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LG전자하고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은 로봇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죠? 그러면 로봇으로 보면은 LG가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단기로 LG전자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오늘 지금 주가가 132,800원 7% 정도. 오늘 장중에는 보시면 장중에 12% 거의가 14만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죠? 139,500원까지 갔으니까 단기로 보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단기로는 14만원 오면 전량 다 매도를 하세요. 이건 단기 목표가입니다. 그 다음 시장 여건을 놓고 봤을 때 LG전자의 주가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멈춰 있으나 주가로 놓고 보면 주가는 싼 가격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유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중기로 목표가를 얼마 정도 보시면 되냐? 한 15만원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그러니까 14만원에서 매도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뭐 15만원에서 매도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이 종목의 최고가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우리가 연봉으로 보면은 이날이죠, 그죠? 2021년도에 19만 3천원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 적은 있는데 여기까지 내다보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단기 14만원, 그 다음은 여유가 되면 한 15만원까지 보유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LG전자 살펴드렸습니다.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싶네요. 수익을 조금 더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신 만큼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뭐 사실 LG전자도 현대차도 지금 채팅창에도 맞아요. 언뜻 이야기가 네. 나왔지만 정말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로봇이라는 이 새로운 키워드가 붙으면서 주가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군요. 그리고 제가 깜짝 네. 놀란 게 채팅창에 아파트에 벚꽃이 피었다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네. 엘린님이셨죠? 와, 경남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데요. 경남 아파트에 지역이구나. 벚꽃이 예. 피었다는 이야기 경남에는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3월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시간 2월 빨리 갔죠? 마지막 주예요. 네. 네. 이게 아직까지도 추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 아직 이르지 않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다음 주가 3월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따뜻해질만 할 때 감기 제일 많이 걸리니까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내일이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일기예보상으로 비가 또 내리는 것 아이고. 같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기운 뚝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복도 좀 챙겨 입으시고 따뜻하게 다니시길 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요? 그냥요.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그 시청자분들을 제가 걱정하고 보듬어주는 차관권님 사람이라고요. 극 F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T예요? 원래 그게 F였는데 어. 이제 그 T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네. 저랑 안 맞네요. F예요? 네. 세상 T 같은 사람인데 이상하네. 자, 그러면 저 다음 종목으로 네. 가볼게요. 이번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 종목은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많이 밀리네 이야기를 했지만 그 네. 중심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도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 한번 받아볼게요. 전화 상담으로 들어왔고요. 7839님의 종목입니다. 두산테스나 65,48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도 지금 음봉 전환이 되면서 현재 구간에 0.78%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손실권역이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산테스타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종이죠. 두산테스타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는 1분기까지는 주도주가 반도체가 주도주입니다. 제가 1분기까지라고 최소한 3월 말까지는요. 반도체는 가져가는 게 좋아요. 저는 고비가 언제 한번 찾아온다고 보냐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하는 4월 초 정도가 반도체 업종에 한번 큰 변곡점이 한번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3일 이평선만 깨지지 않으면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제가 이게 33일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이야기해요. 이 중심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33일 이평선이거든요. 제가 좀 까맣게 치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손절 라인이에요. 여기가 깨지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깨지니까 어떻습니까? 상당 기간 동안 고생을 하죠. 그죠? 보세요. 이 깨지니까 상당 기간 동안 고생을 하잖아요. 요 구간을 상당히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33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요,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제가 두산테스타는 손절 라인이 33일 이평선이니까 58,6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됩니다. 58,600원. 이걸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3월 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두산테스타를 보기 전에 삼성전자를 보세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를 볼 때 반드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게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5월 이평선이고요. 여기가 10일이고 20일이고 33일이고요. 60일이고 120일이죠.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살짝 누르면요. 다시 한번 주가 다시 치고 간다고. 저는 삼성전자가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조금 조정을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랠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잘 보시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3일 이평선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두산테스타도 가져가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시장이 정부가 판을 깔아줬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가 판을 깔아준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수익 내라고 정부가 지금 주식시장에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이 깔아준 상태에서 기업이 실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기업이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적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지수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올라온 장이에요. 더군다나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아니 반도체나 여러분들 뭐 정권주 있잖아요. 또는 여러분들 방산주 같은 종목군들은 조선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두산 테스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지금도 20일 이평선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강한 전 탄력이 나온다고 봐요. 따라서 단기로 보실 분들은요. 앞전 고점이 있죠. 앞에 있는 거, 요 고점이 얼마입니까? 얘가 72,800원이죠. 그러니까 단기로 보시면요. 7만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좀 여유있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죠. 중기로 보유하실 분은 요 고점 돌파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기간을 정했습니다. 3월 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반도체는 아마 다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기상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별 전망도 불타오릅니다. 재밌는 건요. 오늘 쏟아지는 리포트 속에서 하향 리포트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소재에서 구름이 약간 껴있죠. 목표가 하향 리포트 단 한 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경기 소비재라든지 금융 그리고 IT까지는 무려 목표가 상향 리포트만 20개 안팎으로 정말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세 가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대신증권의 분석인데요.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종전에 142조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대폭 상향이 됐죠. 무려 174조 원까지 한 번 상향 전망이 나올 때마다 이 보폭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그에 따라서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종전의 목표 주가 125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대자 현대차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의 분석이고요. 신차 가격의 상승을 첫 번째로 꼽고 있고 거기다가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시장의 진입에 따른 프리미엄이 기대가 된다는 분석이죠. 현재 종전의 목표 주가가 64만 원이었는데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 74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또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이고요. 보험의 본업보다도 삼성전자의 특별배당 수치, 그래서 2027년이 정말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종전의 18만 원대에서 33만 원까지 크게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이 현대차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현대차에 대한 증권가의 분석 점점 더 목표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60만 원 그리고 70만 원대까지 순조로운 상승이 가능할까요? 오늘 보시면은 현대차가 장중에 보면요, 거기가 6%까지 상승세가 나왔죠, 그죠? 지금 미국의 연방 대부분의 상호 관세 위법에 관련돼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사실은 현대차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현대차는 사실 실적 대비해서요, 주가도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실적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든지, 그 다음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 더 보면 하나 더 강력한 이슈가 있는 종목, 강력한 이슈, 이 세 가지죠, 그죠?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요, 실적이 좋거나 또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큰 기업이 있잖아요. 요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개라도요.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나 저평가되어 있거나 강력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니고서는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대차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테슬라에 비하면요, 여러분 주가 대단히 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죠. 그 다음 강력한 이슈가 있죠. 그죠? 예, 로봇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슈가 있잖아요. 요 두 개의 해당 사항이 있죠. 앞으로 실적도 아마 충분히 실적도 증가하는, 쉽게 말하면 요 세 개를 다 갖췄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에요. 따라서 현대차는요,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고점이 59만 원대죠. 또 돌파는 충분히 나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 되면 현대차는 여러분들 앞전 고점 59만 원대 저는 돌파가 나온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황제주가 총 8개 종목이 있습니다. 황제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작년에 이맘때만 하더라도 황제주가 우리나라에 한 2개, 3개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정시가 상승하면서 황제주라고 하는 것은 한 주당 100만 원 가는 종목이잖아요. 8개 종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연말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황제주가 한 20개 정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20개 정도. 지금 8개니까 12개 정도가 황제주에 저는 합류한다고 봅니다. 저는 올해가 황제주의 전성시대가 저는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효성중공업이라고 하는 종목 있죠. 이게 효성중공업입니다. 제가 날짜도 잊어먹지 않는데요. 5월 19일 날이죠. 한 주당 57만 3천. 내가 딱 가격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지난해 5월 19일 날 제가 야인시대 히든카드에 제가 출연해서 황제주가 될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렸잖아요. 그때 효성중공업 주가가 57만 3천 원. 지금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을 눈앞에, 지금 270만 원이잖아요. 그죠? 300만 원 지금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현대차도 저는 황제주에 등극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황제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현대차도 황제주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 그 근처.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 80만 원대, 90만 원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기업을 그 분석하는 전문가로서 현대차의 현재 가치나 앞으로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현대차 잘 보유하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앞전 고점 보시면 됩니다. 59만 원 보세요. 단기로 보시는 분 그렇게 하시라고요. 사람도 얼굴이 다르고 다 성격이 다른데 중기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중기 투자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단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중기 투자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단기는 59만 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를 보시는 분들 있죠. 70만 원 이상 보시면 돼요. 7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단기 59만 원, 중기 70만 원 이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제주의 전성시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현대차 여기서 뭐 꺾일 종목이 아니죠. 단기가 59고요. 70만 원대까지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 증시 지금까지 네. 답답했던 것에 우리가 너무 갇혀있지 않았나. 주가가 한 100만 원 넘어가면 이거 너무 비싼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릇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작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 효성중공업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쵸.
코로나쯤에 그 저점 때 효성중공업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때 5,000원인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가만 딱 보고 이거 비싸 이게 아니라 네. 기업의 가치도 잘 판단해보고 이렇게 요리조리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갇혀 있었던 상식선을 조금 탈피해서 큰 그림으로 우리 증시, 우리 종목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런데 효성중공업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네. 그런 종목은 또 없을까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죠. 네, 5,000원이라니. 예. 자, 오나의 여린님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창호의 윤디행 안녕하세요. 지각이네요. 아이, 지금 오신 게 어딥니까? 머라카노님. 횡재주. 횡재주 얘기. 황제주 아니고 그래요. 횡재주. 황제주. 네. 되기 전에 미리 잡아놓으면 그게 횡재주가 되는 횡재주. 거겠죠? 네. 자, 그러면 계속 또 이어서 종목을 진단하러 가볼게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이 종목 진단을 하려고 차트를 한번 싹 봤다가 좀 놀란 게 오늘 뭐죠? 항공 종목들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주식회원님의 종목인데요. 제주항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3,000원에 지금 35%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참. 제주항공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 대한항공도 그렇고 그래도 5%대 6%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네. 흥구 석유 같은 종목들을 봤잖아요. 근데 보통 유가랑 이 항공주는 좀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담되니까요, 네, 여기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뭔가 의아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비중도 35%라서 약간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차라리 저는 항공주를 거기가 저는 매매를 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죠? 순환매잖아요. 제가 순환매 측면에서 항공주도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항공주를 매매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대한항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시려면은 이렇게 대한항공을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업종 대표주를 하세요. 업종 대표주를 하는 것이 그게 주식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공주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여러분들 제주항공의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채 비율을 여러분들 아시죠?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500에서 600%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채 비율이 500에서 600%입니다.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저는 제가 투자해서 거기가 저 제외를 시킵니다. 이게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그 종목 진단하면서 그냥 제주항공 그냥 진단해 주면 되는 거지 그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렇게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부채 비율이 500% 이상 되는 주식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지금 제주항공의 주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냐고 한번 보시라고요.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채 비율이 많고 기업이 실적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는 되도록이면요 그냥 단기적으로 순환매 차원에서 보셔야 되면 이 종목을 항공주를 가지고 중기 투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항공주는 철저하게 단기 매매로서 승부를 끝내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순수하게 낙폭 가대주로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지금 5,800포인트예요. 5,800포인트에서 주가가 못 간 주식이 어떤 주식이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항공주가 못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아닙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잡아서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런 세력들이 들어온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부채 비율 한번 보세요.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을 보세요. 부채 총계가 1조 9천억이죠. 자본이 얼마입니까? 자본이 2,800, 그죠?
여러분들 부채 종계가 1조 9천억이고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1조 9천억 원이에요. 자본이요. 개국 2,800억 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부채가 자본보다도 있잖아요. 거기가 1조 7천억이 더 많아요. 이런 종목을 매매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투자가 아닌 거죠. 그죠? 이 투자겠습니까? 투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제주항공은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워낙 낙폭이 컸잖아요. 그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 와, 월봉 보세요. 월봉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과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이제 그런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는 거죠. 그 기술적인 반등은 이게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이 까맣게 칠해놓은 내가 이걸 항상 이야기 드리죠. 왜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이거 항상 이걸 강조할까? 월봉상에서 33일 중심선을 제가 보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이게 보세요. 이게 보니까 주가가 이탈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여기까지 33일까지 올라오죠. 다시 조정받고 다시 또 회복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또 빠지고 다시 또 회복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33일 이평선까지 올라오겠구나. 그러니까 33일 이평선이 얼마인가 한번 보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올라오는구나. 여기까지는 월봉상 33일 이평선이 얼마인가를 보면 되잖아요. 그럼 그까지 가져가면 되죠. 그럼 월봉상 제주항공의 33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은 8,900원 정도 놓여 있네요. 8,900원 정도. 거기가 9,000원 정도까지 놓여 있네. 그죠? 9,000원 정도. 이까지는 가져가도 되는 거죠. 좋아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낙폭 가대로 가져가는 거다. 오늘 종가가 현재 주가가 6,520원이니까 그죠? 20원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한 30% 정도의 상승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9,000원 정도 오면 그 정도 오면은 그때 거기에서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자리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 5,800포인트 치대에 기술적인 반등은 어떤 종목이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00원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9,000원 정도 오면요. 다시 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전에 그 검사님이 6,500원대 종목 진단했는데 9,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종목 진단하라고 해서 그때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 테니까 9,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공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챙겨봤고 항공주를 할 거면 기왕이면 대한항공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금산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해주시는 동안 역시 금산쌤은 확실하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승현장님께서도요.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종목 수익 잘 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네. 감사 인증글을 남겨주셨군요. 박인국님. 금산 전문가님 의견을 그래서 고견을 듣고 싶어요. 내 종목도. PNT 2차전지 장비주 하나를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에 시장이 참 좀 주춤하네요. 네. 코스피가 지금 간신히 강보합권 정도. 코스닥은 하락으로 돌렸는데 1,150포인트입니다. 약간 좀 밀려나는 분위기인데요. 남은 시간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개별 종목들 계속 저희는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하나 더 볼 텐데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두 분이 같은 종목을 말씀해 주셨군요. 애플뜨리님께서요. 파미셀 보내주셨습니다. 파미셀 22,200원이고요. 10% 몇 년 됐다고 하시네요. 단기적으로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3575님께서 전화로 주셨죠. 네. 이분은 16,700원에 가지고 계십니다. 10% 비중인데요. 파미셀 최근에 고개를 좀 들고 있고 오늘도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분은 수익이지만 한 분은 아직 손실이거든요. 네. 파미셀의 이 전망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파미셀은 어떻습니까?
이분께서 보니까 22,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네, 그죠? 22,000원에 보니까 조금 손실은 보고 계시는데 뭐 가져가시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파미셀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케미칼하고요, 그다음 원료의약품 물질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영위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것이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전자 소재 쪽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AI 가속기라든지 또는 뭐 5G 장비 쪽이나 이런 고성능 통신 기기에 지금 사용되는 그런 고부가치 제품이죠, 그죠? 이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5G 주가들이 많이 움직인 이유가 같이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게 그 실적을 제가 한번 보니까, 야 보세요. 이게 실적이요. 2022년도, 23년, 24년하고 지난해 보면요, 차이가 벌써 주가가 2023년도 저점을 찍고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죠, 그죠? 이거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지금 매력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파미셀을 보면 제가 항상 이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걸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요 PL도 보시고요. BS도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 이제 3월달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텐데, 올해 아마 거래 정지되거나 아마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한 150개 정도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코스닥에 지금 정화 작업을 하고 있죠. 코스닥이요? 코스닥이 왜 코스피는 사상 신고가가 나오는데 코스닥이 사상 신고가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실적이잖아요, 그죠? 그 자본 잠식이 되어 있고, 그죠? 기업 같지 않는 기업들이 지금 코스닥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기업을 다 퇴출시켜야만이 깨끗해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와 있는 파미셀은 코스피 종목이지만 이거는 앞으로 있잖아요. 이 정도의 실적이면 앞으로 파미셀 주가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거예요. 이 종목 보시면 이게 부채 보세요. 아예 부채가 아예 없죠, 그죠?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거 대단한 겁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전에는 단기 사채가 있어요. 지금 단기 사채 다 사라졌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 보시면은 단기 사채도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단기 차익금도 전혀 없죠. 깨끗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보세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부채가 아예 없죠. 그죠? 그 대신에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쥐고 있습니까? 이게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192억 원 하고 단기 금융자산 182억 원. 3개월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게 192억 원이 있고 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게 182억 원이 있잖아요. 요 두 개 합쳐보세요. 그러니까 약 한 70억 정도의 현금을 쥐고 있는 기업이죠. 그죠? 아예 부채가 없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지금 현금 오름표를 보세요. 깨끗하죠?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죠?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마이너스가 한 번도 없잖아요. 다 플러스죠. 이런 주식들은 조금만 모멘텀을 가지면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보세요. 이렇게 하락이 나와도 딱 탄력을 받으면 다시 정상 회복하는 것을 쉽게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나오는 겁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통 이게 오니골딩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고점을 치고 나서 이게 주가가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실적이 딱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은요. 주가가 요 종목은 이렇게 받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종목 보세요.
이 주가 보시라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오션 주가가 이게서 빠지니까 이게 끝났다고 보시는 많았었죠. 보세요. 회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다시 재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락을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는데 단기 수급에 의해서 빠지는 주식은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고요. 그렇지 않는 주식들은 철저하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파미셀 앞전 고점 돌파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단기 앞전 고점 28,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단기 28,000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단기입니다. 28,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 있잖아요. 중기적으로는 여기까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요 절반 정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22,000원이에요. 단기하고 중기가 좀 다릅니다. 요 이상은 충분히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 이런 종목은 비중이 지금 몇 프로까지 10%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비중 10%는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단기는 28,000원, 중기를 보시면 22,000원 이상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파미셀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봐드렸습니다. 시장이 네. 아쉽게 좀 밀리죠. 사실 보니까요. 네. 코스피도 코스닥도 좀 빨리 밀리는데 네. 코스피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2시 구간 넘어서 갑자기 확 꺾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5,900을 넘어섰던 네. 코스피가 5,800선 그리고 지금은 5,800도 지금 이탈이 된 그렇죠. 상황이 네.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0.8% 가까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현재 1,144포인트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무쪼록 더 급하게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종목별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한 랭킹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